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탈북자분을 인터뷰해서 네. 그분의 사는 모습을 어떻게 살아오셨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네.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디서 언제 태어나셨나요? 양강도 어리산시에서 90년대 중반에 태어났어요. 그럼 학교를 졸업하고 장사를 좀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장사를 하셨나요? 큰 장사는 아니고 자그마한 장사. 북한에서는 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기업소에 배치가 네. 되잖아요. 네. 그 기업소에 나가서 일해야 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안 하면 안 되니까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정말 안 나가도 되는 건 아니고 기업소에다가 뭔가를 네. 제공을 해줘야 했었나요? 조금씩 부모님들이 제공을 하시나 봐요. 그럼 기업소에다가 뭔가를 주고 네. 대신에 기업소 안 나가면서 장사를 마음껏 하실 수 있게 했었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도 기업소에 완전히 안 나갈 수는 없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두 번씩은 좀 나가는, 완전히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조금씩은 나갔었어요. 그럼 기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은 충분히 쥐어졌던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일당이 아니라서요.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 가지고 생활할 형편이 안 됐어요. 월급을 어느 정도 주길래 생활 형편이 안 됐나요? 그때가 월급이 2,000원 정도 나왔었는데 북한 돈 2,000원이죠. 예, 쌀이 5,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1kg에 5,000원. 그런데 그걸 500g도 못 사는 그런 정도의 돈을 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에 받는 돈이 북한 돈으로 2,000원이고 네. 그 돈으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음. 그래서 장마당으로 장사를 가시는 걸 텐데 이게 가끔씩 나가는 사람만 그렇게 월급을 적게 줬나요? 아니면 기업소에서 한 달 내내 일하는 사람도 그 돈을 주는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다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기업소에서 돈을 그거밖에 안 주는데도 그런데 정부에서는 나가서 일을 해라 라고 시키는 거죠. 후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그럼 기업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겠네요. 없어요. 장사는 주로 어떤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는 물물교환을 했는데 도시에서 쌀을 가져다 농촌에서 콩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옥수수로 바꾸던가 하는 장사를 했어요. 장사는 보통 물건을 네. 사고 팔고일 네. 텐데 왜 거기서는 물물교환 형식으로 장사를 하셨나요? 현금이 안 돌아서는 것 같아요. 현금이 안 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현금이 없고 농사를 지면 당면이나 옥수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쌀을 바꿔서 살아가는. 그럼 북한에 계실 때 어떤 디지털 장비들을 써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북한에서 생활하신 게 도시 지역이 아니라 시골 지역이라고 하셨죠? 그럼 시골 지역에서는 어떤 장비들을 써봤는지 한번 여쭤볼 텐데 어떤 장비를 써보셨어요? 시골에서는 TV나 DVD 같은 걸 써봤어요. 노트북이나 다른 장비들 휴대폰도 안 써보셨고.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CD 알판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혁명 역사라던가 지금 시대의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고 김정일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걸 많이 가르쳐주고 조선에 대한, 그러니까 조선 땅 생활에 대한 그런 걸 많이 가르쳐주고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만들어서 보내준 그거를 주로 보셨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보면 좀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조금 그런 것도 느끼겠죠. 조선중앙TV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CD 알판에서 있는 내용이나 비슷할 텐데 같은 내용이고 또 그게 계속 반복되진 않았나요? 그게 많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걸 또 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정해지지 않은 걸 봤을 때는 처벌을 받으니까 그런 걸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 말고 다른 것들은 허가를 해주지도 않고
허가되지 않은 걸 보다 걸리면 처벌을 네, 받으니까. 처벌을 받으니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CD 알파는 주로 그런 것들이고, 그럼 USB는 어떤 것들을 보셨어요? USB도 같은 네, 것들을 보셨나요? USB도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많이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어가지고 불러오는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집에 전기가 계속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일정 시간대만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왔어요? 제 기억에는 새벽 11시에 전기가 왔다가 새벽 5시에 갔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사실 전기를 쓸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 사이는 전기를 쓸 수가 없죠. 그때는 다 자는 시간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낮 시간은 혹은 저녁 시간은 아예 전기가 없으니까 네. 쓸 수 있는 게 없네요. 예,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쓰고 봐도 쓸 수가 없었어요. 대낮개가 마을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그 근처 사람들은 괜찮은데 좀 떨어진 사람들은 좀 힘들죠. 전기가 오는 양도 예, 일정치가 예, 않아서 예, 고정적으로 뭔가를 사용할 수도 없군요. 예, 그렇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 전기가 오는 시간 동안에 충전을 해서 낮 시간에 쓴다고도 하던데 그렇게는 사용 안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좀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배터리라던가 태양열로 충전을 해서 보고 했었는데 저희 쪽에는 좀 드문 고장이라서 힘들었죠.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기를 거의 못 썼나요? 예, 많이 했었어요. 지금 북한에서 휴대폰도 많이 쓴다고 하던데 휴대폰을 사용을 못 해보셨나요? 예, 사용을 못 해봤어요. 왜 사용을 못 해보셨나요? 경제적 부담이 커서 사용 못 해봤어요. 휴대폰이 많이 비쌌나요? 예, 휴대폰이 많이 비쌌어요. 비싸고 일반 사람들은 좀 가지기 드문 폰이었어요. 휴대폰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 북한 관련 기사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시골까지 다 많이 퍼져 있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시골 지역은 지금 현재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탈북하기 전까지는 시골에는 없었어요. 폰 자체가 없고 저희 사는 군 쪽에는 거저 한 3개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에 3명 정도밖에.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남들이 휴대폰을 쓰는 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쓰는 건 봤죠. 그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가지고 싶었어요. 네.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에서? 그거 갖고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통화도 잘 되고 하니까 어디가 편하잖아요. 모든 게 다 편하니까 되게 갖고 싶은 거 있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을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데도 장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갖기가 어려웠나요? 저는 장사라는 게 너무 자그마한 장사라서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쓸 수 있는데 자그마한 장사하는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핸드폰 사용자들이 좀 늘어나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경제적으로 좀 발전되고 안착감이 드는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많이 본다고 사람들은 좀 뉴스나 이런 데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골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가 보죠? 시골에서는 쉽지 않고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는 너무 처벌이 강하니까 위험해서도 못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처벌이 강해서 처벌이 세도 그래도 본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처벌이 두려워서 그래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변에 그 선생님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뭐 TV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없었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설사 봤다 해도 서로가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처벌을 받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다 잘 아니까 맨날 봤다 해도 말 안 하니까 모르죠. 하는 사람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한국 드라마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못하는 걸까요? 저희 가족이 보안부로 끌려간다던가 처벌을 받고 있죠.
혹시나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고입으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그런 걸 다 고액을 신고하게 됐으니까 친구가 듣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게 두려움이 커서 다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단속이 나온다고 하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보통 2명, 3명 정도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냥 단속하는 날이 제정돼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 어느 순간에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와서 알판 검열 다 하고 가고, 만약 불법이 나오면 단속을 하고 그다 회수해 가는 거죠. TV라던가 DVD를 다 가져가면 돌려주진 않나요? 돌려주지 않죠. 인명도 같이 가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단속이 서류를 가져와서 이렇게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데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들기고 문 열어라 해서 들어와서 확 다 뒤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그럼 혹시 단속에 걸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영화를, 중국 영화를 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집에서 보다가 친구들한테 추천해서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백건고상에서 단속이 왔는데 그 알이 불법이었어요. 불법이라서 단속이 걸렸는데 저희 집에서 알판을 가져갔다고 해서 친구네하고 저희가 처벌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그때는 디지털 장부를 다 해수당하고 부모님들도 다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뺏기셨어요? 뺏기는 TV라던가 DVD를 뺏겼죠. 뺏어간 다음에 혹시 나중에 다시 돌려주나요? 사실은 돌려 안 주고 해요. 그런데 뇌물을 갖다 바치면 돌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부모님께 해가지고 돌려왔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뇌물을 바쳐야 되는데 좀 준비하는 게 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냥 회수당하는 거죠. 회수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부모님이 당원이면 당생활적으로 조금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 네. 뇌물을 주고 뒤로 빼오셨군요. 그럼 중국 드라마는 얼마나 자주 보셨어요? 중국 드라마는 자주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나마 보신 게 중국 드라마인데 그나마도 네. 자주 못 보셨고요. 자주는 못 봤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도 그래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네. 중국 드라마를 봤을 때 중국이 좀 되게 발전된 사회로 보이고 좀 좋은 건물도 있고 뭐 이랬을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청년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그 중국 드라마를 봤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네, 가보고 싶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많이 환상적인 것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 환상이면 어떤 환상을 갖게 돼요? 저희도 청년이면 저렇게 하고 싶다. 스타일이라던가 헤어스타일을 볼 때 저희하고는 다르니까 많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옷하고 패션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또 좋아 보이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유였어요. 네. 그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원하는 거 한다면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간다거나 여행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 탈출을 하려고 마음 먹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큰 영향을 받죠. 중국으로 탈출을 하셨는데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 가시게 됐고? 경제적으로 사는 것도 어려워지고 한번 가보고 싶고 그냥 중국을 봤을 때 너무 멋있고 해서 그리고 중국에 와서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돈 벌러 간다고 해서 갔던 거거든요.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브로커를 만나서 왔는데 제가 좀 반성하고 보시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처음에 중국에 그러니까 가실 때는 잠깐 동안 돈을 벌고 네. 다시 돌아올 생각을 다시요? 하고 나가셨고 중국에 가서는 무슨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인삼캐기라던가 아니면 청년 같은 걸 한다고 듣고 갔었어요. 그냥 가서 일을 하면 네. 돈을 벌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 들으셨고요. 네. 그럼 그 브로커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도와줬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봐 주시겠어요? 제일 힘든 거는 가족들인데 간다는 말도 못하고 떠나야 하고, 그 다음에 가다가 잡히면은 죽던가 교화소 가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되게 두렵고 무서웠어요. 제일 두려운 거는 만약 잡히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잡히면 처벌이 강하니까 무서우셨고 그래서 간다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가셨군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봐서 얘기를 못 하셨어요. 가족들도 사실 믿지 못하는 것보다도 무서웠어요. 가지 말라고 할까봐. 나는 중국에 가서 살아봐야겠는데 네.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도망치듯이. 그럼 북한 주민한테 강을 건너서 국경을 넘는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묻는 거겠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절실하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힘들고, 왜냐하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성인이 되면서 갖고 싶은 것도 막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고,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없었어요. 주로 경제적인 이유였나요? 모든 게 다 경제적인 거. 도시 지역은 좀 나았을 텐데 특히 시골 지역은 더 경제적으로. 시골은 더 심하죠. 도시보다도 더 사는 게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그 브로커가 강 건너는 걸 도와줬다고 했는데 같이 강을 건넌 건 아니죠? 같이 안 건너고 그 길로 가라고 이렇게 길을 대줬어요. 근데 거기 물살이 엄청 세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강을 건널 때 혼자 건너셨나요? 네, 저는 혼자 건넜어요. 혼자 건널 때 밤에 몰래 새벽에 건너셨고 지금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이고 무섭고 공포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고 나서 강을 건너갔을 때 그럼 그쪽에 브로커가 또 따로 기다리고 있었나요? 중국 브로커가 있었어요. 강을 건너가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는 차 타고 한 이틀을 간 것 같아요. 어디론가 중국 안쪽으로 이틀 동안 가시고 그러다가 어느 집에 가서 있는데 거기가 제가 살 때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냥 다 갚을 거긴 중국 사람의 집이고 네. 그냥 그 집에서 살아야 됐었던 거죠. 사실상 그때 이제 팔려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알고 봤는데 그냥 팔린 거지. 거기에 무슨 말 통하는 사람이 살던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저 혼자밖에 조선말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일을 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럼 가서는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던가요? 어떤 걸 기대하던가요? 팔려갔는데 한 달 정도 혼자 집에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너무 소름이 돋고 막 끔찍했고 그렇게 좀 지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어디 갈 수도 없고 한 번은 막 밖에 나가 앉아있었는데 안에 도망친가 해가지고 막 밤중에 가족들이 막 다 일어나서 찾는데 어디 달아날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거기 혼자니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지내다가 잡히지 않고 그냥 사는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4년을 살았는데 4년이 진짜 너무 힘들었다.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남자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4년을 거기서 사셨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셨죠. 너무 힘들었어요. 4년간 살았을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지는 않았었나요? 좋은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고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저희는 살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진짜 제가 봤을 때 중국은 되게 멋있고 환상적인 중국이었는데 직접 와서 생활했을 때는 드라마에서 보던 중국이 아니었어요. 않고 네. 똑같이 중국의 시골 지역이었나요? 네, 시골이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일 같은 거는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 나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럼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셨나요? 아니면 계속 힘드셨나요? 괜찮아질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는 한 번 다치면 치료를 못하는.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상처로 남아 계시고요. 네. 근데 그 4년을 계시면서 그래도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로 오기 전에 핸드폰을 가져서야 도망갈 생각을 했어요. 핸드폰을 2년 정도 있다가 임신을 하고 그때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알면서 그 다음부터 도망갈 생각을 했죠.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게 되면서 정보들을, 외부 네. 세계 정보를 접하시게 됐군요. 네. 그러면 그 핸드폰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셨어요? 고향이 북한이니까 북한에 대한 걸 많이 보고 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니까 생각이 뭐 어떻게 바뀌거나 하셨나요? 그 다음엔 저는 다시 북한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선택은 한국 가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북한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돌아갈 수는 생각하셨어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북한을 떠나서 중국에 와서 4년 정도 있다 가면은 저희는 교도소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계속 사는 것도 힘들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은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고 북한에서 중국 드라마를 봤을 때 느낌이 있었잖아요. 저기는 발전된 나라고 저기 가보고 싶고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어떤 다른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때는 언어가 통하니까 가면은 내가 노력한 것만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 드라마를 볼 때는 자막으로 봤어야 되는데 한국 드라마는 자막 없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저 사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중국에서 생활하셨던 거를 기억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면 그래도 좋은 기억은 좀 있었지 이런 면은 좋았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있었던 것들이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인가요?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아마 살면서 있었겠죠. 근데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고. 4년 있는 동안에 아까 임신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낳고 이렇게 오셨나요? 네. 그 아이하고 같이 사는 것도 상상이 안 되셔서 결국엔 도망을 가실 수밖에 없었고, 네. 그 아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음은 아프고 한데 어쩔 수가 없어. 그 아이인데도 그래. 모든 게 다 저한테는. 그렇다면 한국까지 오시려면 언어도 안 통하고, 길 안내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을 잘 몰라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할 텐데, 그 안내해주는 사람, 브로커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브로커는 인터넷으로 만나게 됐어. SNS를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나는 이런 상황인데 탈출하고 싶다고 브로커한테 말하니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같이 남편이랑 사람 먼저 일하려고 하고 가족들도 그때 당시는 감시를 안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있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감지를 안 하고 네. 해서. 하지만 그 위챗을 통해서 내가 도망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하고서 다 그 통화기록을 다 지우는 거죠. 다 삭제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디까지 나오라 해서 그날 어디서 갔다 오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해주진 않잖아요. 무료로는 안 해주죠. 여기로 오면은 어떻게 정착금을 받고 그런 걸 다 알려서요. 그러면 거기서를 절반을 주기로 하고 왔어요. 한국에 왔을 네. 때 한국 정부에서 나오는 정착금의 절반을 주기로 하고, 네. 그리고 가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같이 이동하면서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이동하는데 무서운 부분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라서 좀 좋았지만 해도 되게 악어강당 엄청 무섭고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가는 국경 산들도 엄청 무서워가지고 불도 못 켜고 막 산을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 중국에서 베트남, 라오스, 되게. 태국 이렇게 건너오셨는데, 네. 거기를 지나오는 게 다 불법으로 지나오는 거라. 네, 엄청 위험하죠. 거기 안 가본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던가요? 거기서도 역시 같아요. 중국으로 탈출했을 때는 저희 생각은 그냥 결혼선을 끝나는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진짜 북한에 잡혀가게 되면 잡혀가면 끝장인 걸 생각. 그때는 막 청살도 하고 막 한다고 엄청 그랬었거든요.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네. 또 가족들도 위험하죠. 다 위험하니까 더 두려운 거죠. 북한에서 중국으로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것과 중국에서 네. 또 남한으로 가기 위해 가는 건 또 차원이 네, 다 다르니까, 다른. 잡히게 되면 북한 정부가 보게 되는 그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다른 거죠. 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국경을 넘어갈 때 아까 악어강도 말씀하셨는데, 그 강에 악어가 있고 이런 것들 좀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봤다고 했어요. 강에 악어가 있다. 예. 근데 그 강을 뭐 보트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쪽배를 타고. 쪽배를 타고. 네. 그 작은 배니까 금방 엎어질 수도 있겠다. 되게 무서웠어요. 또 그것도 또 낮에 이렇게 헌할 때 가는 게 아니었죠. 밤에 전집불 하나 켜고 건넜는데 국경 넘어갈 때도 거기가 다 밀림이고 산지고 하니까 또 불을 환하게 켜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전등을 그때 그러면서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 올 때는 사고를 안 당했는데 예전엔 당했었다고 하셨어요. 태국에서는 한국으로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태국에서는 경찰서를 막 찾아갔어요. 저희가 한국을 가고 싶다고 뭐 그렇게 하고 갔었는데 저희가 말을 통하지 않으니까 번역하는 사람 막 데려다가 번역을 해서 거기 태국 경찰서에 있다가 인국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거기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태국 경찰에게 이야기해서 예. 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필요한 절차를 다 진행을 예. 해준 거죠. 예. 태국에서는 오래 계셨어요? 한 30일 정도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있다가 한국 정부가 보내주는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국에 딱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을 때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죠. 새벽 인사 오면 내렸었는데 살았구나. 살았구나.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예, 안전하구나. 이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럼 한국에 와서 또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기대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는 진짜 잘 살고 싶은 마음. 예전에 못 해본 것들 많이 해보고 싶고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진짜 잘 살고 싶다. 근데 그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네. 도착하고 바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절차를 거치고 나오셨어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그 조사가 확정이 되면은 하나원으로 와요. 그 하나원에서 여기 사회 나와서 생활해야 되는 교육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교육기관이니까 국정원에서 그 심사하는 기간이 3개월 보통 3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원에서도 보통 3개월인데 그걸 3개월 또 하시고 총 6개월을 지나고 나서 한국 사회로 나오신 거죠. 한국 사회를 나와서는 정착금을 받아서 그러면 그 브로커한테 절반을 띄워주셨고 사실 한국에 왔을 때 따로 돈을 갖고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없었죠. 하나도 없는데 거기 정착금에서 또 띄워주고 나면 처음에 생활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집에 하나원에서 좀 시간 여러 가지밖에 없었어요. 집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엔 다 자체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나와서 알바도 하면서 하나하나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완전히 주는 건 아니고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준 거고 월세도 직접 벌어서 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미 정착금에서 절반을 줬기 때문에 당장 현금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마침 또 집에 들어가면 무슨 가구가 있거나 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었어요. 그냥 아파트만 임대 아파트 작은 아파트만 있고 뭐 옷까지 몇 개만 갖고 들어갔는데 그냥 휑하게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첫날 이렇게 딱 아파트 들어갔을 때는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독립을 엄청 해보고 싶었거든요. 북한에 있을 가족들하고 중국에 와서도 독립을 안 하고 그 사람들 감시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뭐 내 집이긴 해도 월세를 내야 되고 월세를 안 내면 쫓겨나는 여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당장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그냥 편의점 알바 있었어요. 그래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시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물건도 이름이 많고 그런데 좀 익숙하지 않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라면도 종류가 너무 많고 제일 힘든 건 담배였어요. 딱 외래어니까 많이 쿨이 보이는데 막 손이 움직이지지 않고 그렇죠. 한글로 써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들도 다 처음 보는 것들이라 저희가 북한에서 일상생활 쓰던 것 아니고 여기 와서 다 처음 접하는 것들이라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남들보다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으셔야 했었겠어요. 편의점에서 1+1, 2+1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차츰차츰 사장님이 배워주시고 알았죠. 그리고 거기 막 그 바코드 찍고 또 이렇게 계산하고 카운터. 그런데 또 무슨 통신사 할인도 있고 무슨 계산도 처음 보는 카드 갖고 와서 계산하고 막 그런 것도 막 주고 어떤 분들은 QR코드를 막 내미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할 줄 몰랐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저걸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처음에 진짜 황당하기도 했어요. 돈도 안 주고 이거 찍고 나서 그냥 찍으라고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찍고 막.
북한에서는 생각도 못 해봤던 그런 못 해보죠. 인터넷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외부 세상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응. 한국에서처럼 이런 외부 세상 정보를 북한에서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응.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알 수 있으면 60% 정도는 다 그런 데 찾아 떠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북한에 계실 때?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죠. 그런 정보가 없어서 알 수는 없었는데 외부 세상을 좀 그래도 중국 같은 데 드라마를 보면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셨잖아요. 좀 더 알고 싶다, 다른 세상도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하고 싶죠.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되게 궁금한 거 있었어요. 궁금하고 알고는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거죠. 북한에 인터넷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인터넷에 있는 그런 걸 찾아서 떠나지 않을까 생각. 지금 북한이 돌아가는 그 시스템대로 살다가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너무 많은 게 있으니까 인터넷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요? 삶이 힘든데 그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 자기가 원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힘들다고. 예전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 좀 다른 점은 김정은 시대에서 단속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단속이 어떻게 심해졌나요? 단속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외국 그 영상들을 더 못 보게 많이 막았던 거죠? 그런 것도 그런 모든 걸. 김정은 시대가 되면서 더 틀어주는 것들이 많아졌고. 그럼 그런 외국 영상만 그랬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통제도 더? 다른 부분의 통제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방침으로 해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통제가 더 강해졌어요. 네. 사람들이 모여서 술자리 하는 것은 왜 막았을까요? 그것도 뭐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나요? 그것도 이렇게 자주 모임을 갖는 걸 못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많이 모여서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김정은, 김일성 이렇게 검색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정보하고 북한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어떻게 다르던가요? 저희가 봤던 이미지가 좀 다르다는 거. 북한에서의 그 이미지는 어땠었어요? 그때는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외부 나와서 인터넷을 보니까 뭐라고들 얘기하던가요?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느낌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편의점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편의점에 한국 손님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언어가 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어는 통하지만 말투나 억양이 많이 다르지 않던가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분들은 물어를 봐요. 어디서 안내하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는데 저는 그게 답을 안 줬어요. 대답하지 않고. 왜냐하면 말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따금씩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골 손님이 있었을 거잖아요, 편의점에. 그런 사람들이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 보면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얼굴 표정이 어떻던가요?
이상하진 않았어요. 되게 고생했다고 그래서 음료수도 또 사주려고 노력하고 아, 예, 그래요?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다들 어느 정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물어보셨나 보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굉장히 놀라거나 그러진 않고 안 달라지진 않고 예. 호들갑을 떨면서 막 처음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죠. 근데 많이는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 음, 사람들이 있어요. 편의점 알바를 그러면 그 얼마나 길게 하셨어요? 한 3달 정도 3달 정도 하시면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좋았어요. 내가 일한 수당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했나요? 예, 그전에는 못 받았죠. 일당이 아니고 그냥 그 국가에서 지정된 그런 것만 받다가 여기 와서 돈을 처음 벌어봤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일한 시간만큼 예, 쳐서 돈을 받는 게 사실 여기서는 되게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북한 이외에 다른 어느 나라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받는 당연한데 건데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시니까 굉장히 느낌이 달랐다는 예, 얘기죠. 느낌이 쏙 좋았어요. 그리고 그걸 쓸 때 가치를 느끼게 되고 내가 힘을 벌어서 쓴다 그런다는 거죠. 음, 되게 좋았어요. 그럼 편의점 알바는 3개월 정도 하시고 나서 왜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는 회사를 취직을 하게 됐어요. 회사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회사에서 공산직을 맡아가지고 물품을 검수하고 발주하고 그런 걸 맡았어요. 그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그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던가요? 되게 궁금해하죠. 요즘 회사분들인데 오픈을 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거기 물품들이 종류도 다양하고 엄청 많은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는데 아는 체하고 하면은 그 회사도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해서 많이 도움도 받고. 그런데 지금은 그 일도 그만두시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많이 배우고 싶고 여기 분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싶고 여기 대한 문화도 많이 알고 싶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싶고 북한에서 많이 못 배워가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배우고 싶어요. 배운다면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으세요? 영어나 한국 문화 같은 거 말고 돈을 벌어 봤으니까 조금이라도 계속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탈북자분들 중에는 계속 돈을 벌어서 북한 가족들한테 송금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더 사기 위해서 그냥 계속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돈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돈보다 중요한 건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중요한 거 말자 지식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을 하니까 그 시대에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 지식은 좀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데도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대학을 마치고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나중에 대학을 마치고 나면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이지만 좀 이렇게 힘든 사람들 많이 도움을 하고 싶어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일반 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도 이미 충분히 혼자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 지지해준 그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게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인 살기도 바쁘실 텐데 또 남들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든 삶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아이를 낳고 오셨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혹시 데려올 생각이 있거나 이후에 계획이 있거나 하신 게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생각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식에 대한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있을 수 있으면 있고 싶어. 있고 싶은 그 아이가 갖고 싶어서 가진 아이도 아니고 남편도 사랑해서 같이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아마 그 아이에 대해서 또 애착감이 좀 없을까요? 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돈을 많이 벌고 여유가 생기고 그래도 아이에 대해서 생각이 안 들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되면 조금은 생각을 드니까 근데 그 아이가 원래 그렇게 그러려고 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 아이들 중에는 일부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진 못하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만 있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찾아가게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깊이 해보진 못하신 거죠. 하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잊고 살 수 있으면 잊고 살았으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신 거죠. 그게 최선인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들한테도. 아이한테도 그래 저한테도 그래. 그냥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은 그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 인생이 있고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오면 되지. 나중에는 그러면 여기서 원하시는 가정을 갖게 된다면 그건 첫 번째 본인의 가정이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있으세요? 아직은 그런 생각을 아직 사는 게 바쁘셔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요? 그거보다도 어느 정도 그 생활을 해봤었잖아요. 그 앞에 너무 커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생활이 트라우마로 많이 남아 계시군요. 네.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여기 와 있는 거를 모를 거잖아요. 모르고 연락을 혹시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연락도 못 해봤어요. 뭐, 북한의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드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연락을 네. 해보고 싶으세요? 네. 나중에는 제가 잘 정착하고 좋은 직장을 챙기고 가면 하려고 생각하고 북한의 가족들이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한국에는 가족이 한 명도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냥 혼자 와서 혈혈단신 네. 사시는 건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뭔지 모르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막 힘들고 그러면 그때는 가족이 보고 싶죠. 엄마가 한마디라도 해주고 옆에서 힘내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런 소리가 듣고 싶고 그런 있어요. 외로움. 그래서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이 여러 모습으로 사시는데 네. 여자분들이 혼자 사시면 어떤 경우는 그냥 너무 급하게 갑자기 결혼을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또 열심히 또 자기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 공통으로 가끔씩 집에 와서 그냥 아무 일 없는데 그냥 갑자기 펑펑 울 때가 있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예전에 한번 조금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 딱 친구인데 막 전화해서 너무 그때는 가족이 보고 싶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한 번은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친구가 막 한국에 오시는 많은 탈북민 분들이 겉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혼자 사는 거 또 단절에 대한 그 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상처가 엄청 많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얘기할 것도 없고 얘기하면 또 나를 약하게 보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좀 있고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함부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마음은 너무 아프고 상처는 너무 많고 한데 함부로 표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보기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누군가 같이 좀 도와줄 수 네. 있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제도화만으로도 다 만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단체도 좀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같은 단체만으로도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빨리 좀 정리가 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다 하시면서 혹시 뭐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느낌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다 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명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탈북민들이라면 어느 정도 생각이 같지 않을까. 그래서 탈북민들끼리의 또 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분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남한 사람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끝까지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최소한 상황이라도 좀 더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에 좀 더 많이 또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야기 많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